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소울 화장품 탑3 플러스가 지난 25년 1월 21일 날 출시가 되었는데 아직도 좀 처음에 상장한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다 등등 보여드린 적이 있고, 타이거 화장품 제가 오래됐다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화장품에 투자하는 ETF가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소울 화장품 탑3 플러스 지난번에 이름만 보여드리고 잠깐 넘어갔던 상품인데, 역사적 순간이 온다라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좀 가슴 떨리는 제목을 딱 붙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블로그로 정리를 해주신 게 있었는데요. 자, 주된 서머리로는 역사적 순간에 투자하는 이유. 자, 일단 세계 최대의 뷰티 시장 미국에서 수입 점유율 1위를 달성해서 이제 글로벌 K-뷰티의 위상을 떨쳐내고 있다, 떨쳐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ODM 브랜드 유통사 협업의 구조로 독보적인 K 화장품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매력적 밸류에이션, 이건 말씀드렸죠. 타이거 화장품에서 보셨던 정말 충격적인, 한한령에 더 충격까지 맞았던 이후 반등하는 순간에 이런 미국 수입의 점유율 1위 등등의 호재까지 겹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 화장품의 지역별 수출액 증가율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보십시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중동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미국 내 K뷰티 시장 규모만 4조 원이 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24%씩 증가하는 전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K팝과 K컨텐츠의 인기 확산의 부분에 이제 당연히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요. 두 번째, 합리적 가격과 우수한 품질입니다. 또 코로나 이후 고물가 지속 때문에 가성비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합리적이면서 글로벌 탑티어 수준인 우리나라 ODM 업체들,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 등등의 회사가 정말 K 화장품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뛰어난 온라인 채널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온라인 침투율이 10%대에 그칠 정도로 작았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이제 40%의 침투율이 육박할 만큼 온라인 채널에 특히 강한 화장품 브랜드가 많았었다고 해요. 여기 이제 이 10%대에 그쳤다는 건 이제 미국의 일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온라인에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 또 우리나라 특히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배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제 여기 ODM 브랜드 유통을 아우르는 K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ODM 얘기가 계속 나와서 ODM이 뭔지 당연히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저도 찾아봤어요. 자, 이제 네이버 현수의 마케팅 이야기라는 블로그에서 따서 보면 OEM은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니팩처링, D는 디벨롭먼트 매니팩처링입니다. 개발 생산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주문자가 어떤 제품을 주문을 의뢰하게 되면 OEM은 말 그대로 이퀴먼트, 그냥 생산만 하는 겁니다. 근데 ODM은 설계부터 개발까지 나름의 기술력을 넣게끔 돼 있는 거죠. 당연히 OEM은 주문자 의뢰 방식이니까 조금 마진이 작을 거고요. ODM은 마진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하고 개발까지 들어가니까요. 자, 우리나라의 후방 그리고 브랜드 전방의 산업들이 이런 딱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죠. 심지어 실리콘투나 올리브영 같은 유통사까지 아우른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실리콘투, 그다음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콜마 등등 유통과 ODM 브랜드 업체 등이 혼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VT나 LG생활건강, APR, CS 인터내셔널, 애경산업 등등의 회사들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타이거 화장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타이거 화장품은 17개 종목으로 좀 분산이 되어 있는 반면에 요 노란색은 같이 투자가 되는 종목이거든요. 두 개 ETF가. 이제 신한 소울 화장품 탑3 플러스는 10개 종목에 조금 상대적인 압축력을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근데 가장 큰 상위 종목으로는 파마리서치가 빠져 있는 거죠. 사실 파마리서치는 바이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단독 화장품만 하는 회사로 분류되기 좀 어려운 속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가 이제 비에스테틱 사업을 분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최근에 2월 19일 날 난 적이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분할 방식을 어떻게 할지 확정한 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LG 엔솔 사례 때문일 것 같아요. 기존에 LG화학 주주들이 열받았었죠. 엔솔만 대박나고 이런 물적 분할 규제 등등을 좀 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모호하게 흐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 일단 파마리서치는 이제 리쥬란하고 콘쥬란 등등의 매출이 워낙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요 리쥬란이
지난 3분기 기준으로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좀 분사시켜서 좀 바이오 쪽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물적 분할 가능성이라는 게 제기된다는 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신설된 자회사의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 유치한다는 게 이제 이 속마음인 것 같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파마 리서치가 들어있는 부분이 좀 찜찜하죠. 그래서 이게 타이거 지금 화장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파마 리서치의 분사가 이런 그 에스테틱 분야에 있어서의 이제 기존의 또 바이오 뭐 이쪽을 떼어내는 거니까 그쪽으로 담으면 더 큰 업사이드 상승 잠재력을 준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이런 물적 분할 이슈가 불확실성이 된다라고 보면 또 안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좀 달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파마 리서치의 그 분사 여부에 대한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투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솔 새로 나왔으니까 신제품 뭔가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솔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